예, 저희가 본격적인 뉴스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대검찰청 현장부터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 앞입니다. 이제 윤석열 총장의 아마 마지막 퇴근길이겠죠? 총장의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대검찰청 직원들이 속속 도열하고 있는 모습이 현장 화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하나하나 소식들을 짚어보기로 할 텐데 윤석열 총장이 1년 8개월 만에 그러니까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오늘 오후 2시에 지금 현장에 비춰지는 저 곳에서 1분여가량 본인이 왜 사퇴를 하게 됐는지, 왜 사표를 냈는지 검찰총장직을 던지는 소회를 밝혔던 그곳에서 지금 앞서 2시였으니까 지금 3시간 한 30분 정도가 지났나요? 지금 대검찰청 앞에서 마지막 퇴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준비된 이슈로 하나하나 만나보긴 할 텐데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요. 김태현 변호사님. 저희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일단 오늘 숨가쁘게 돌아갔던 하루 한 줄 평을 좀 짧게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일단 정치인 윤석열의 훌륭한 전 대비무대였다고 봅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훌륭한 대비무대. 네. 이제 오늘 검찰총장으로서 그만둠으로써 이제 어쨌든 검사로서의 인생은 끝난 거죠. 앞으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은 변호사로서 그냥 평범하게 살든지 아니면 이제 정치인으로 이제 변신을 하는 건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총장이 오늘 본격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지금 어쨌든 범야권에서 윤석열 총장에 거는 기대,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받고 있는 지지도, 역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본인이 차기 대선에 출마하든 출마하지 않든 간에 어쨌든 야권에서 정치적으로 상당한 중요한 역할과 지분을 가질 거라는 거는 좀 눈에 보이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정치인으로서 데뷔 무대라고 저는 보고 그 데뷔 무대가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시작했기 때문에 네. 데뷔 무대로서는 굉장히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대원 의원님은 오늘 하루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오늘 평을 해주신다면요? 저는 간단하게 네 글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대선 출발. 다음 대선이 2022년 3월 9일, 오늘이 2021년 3월 4일이니까 예. 1년 5일 남았습니다. 앞으로 4번의 중요한 변곡점이 있을 겁니다. 우선 4.7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두 번째는 그 이후 야권 개편. 세 번째는 이재명과 친문의 관계, 연대냐 분열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헌 시도. 그러나 이 변곡점 다 물리치고 2022년 3월 9일 날 대선이 열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아마 등장하게 될 겁니다. 네 자로 요약하셨어요. 대선 출발. 김경진 의원님은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동의합니다. 예. 거의 아마 운명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운명적인 상황이요. 예, 저분이 되게 단순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만나서 얘기해보면 그냥 그게 보안에 문제 없다 싶으면 알고 있는 거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거든요, 예. 보면. 예. 근데 그렇게 정치를 안 하려고 했고 정치에 뜻이 없었던 사람인데 결국은 현재 집권 여당에 의해서 계속해서 두드려 맞으면서 정치할 생각이 조금 생겼다가 말았다가 하다가 드디어 이제 중수적 문제 때문에 결국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들어가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런 흐름 자체가 본인의 의지나 생각하고 전혀 상관없이 운명적인 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고 지금부터 본인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국민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잘 관찰하고 지켜보고 또 평가를 잘 내려야죠. 운명적인 길이다. 잠시만 현장 스케치를 한번 해볼까요? 제43대 윤석열 검찰총장 퇴임. 앞에 비추졌던 화면은 총장님 사랑합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윤석열 총장의 사퇴 기자회견과 마찬가지로 제가 숫자를 하나하나 헤아릴 수는 없습니다만 100에서 200명 가까운 취재진이 지금 대검찰청 앞 현관에 다 모여 있어서 윤석열 총장이 알려지기로는 6시 전쯤에 퇴근길에 나설 것으로 보여서 지금 대검찰청 직원들과 일부 관계자들이 지금 현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취재진도 상당히 만만치 않아서 지금 대검찰청 앞은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세 분 한 줄 평을 들어봤는데 김관욱 교수님은 생각이 좀 다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같습니다. 드디어 야권 대선 후보의 등장.
뭐 사실 야권 대선 후보가 지지율 많이 높은 후보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실질적인 후보가 등장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 자체가 사실은 뭐 지금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 중수처 설치 뭐 이것을 명분으로 하는 것이 조금 옹색해 보인다. 왜냐하면 사실 징계 때 이미 그 여권과의 어떤 관계는 다 이렇게 아스러졌는데 어떻게 보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굳이 지금 사퇴를 할까? 그때 사퇴했어도 충분했던 것이다. 그런데 어찌됐건 지금 뭐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온 힘을 다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총장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내용이 뭔지 그게 사실 굉장히 궁금하고 그런 차원에서 윤석열의 정치 굉장히 기대되는 편도 있고 면도 있고 우려되는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평생을 검사로서 살았는데 이 다사다난한 어떤 국정을 어떻게 비전을 제시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예. 윤 총장이 퇴근길에 나서기 직전인데요. 저희가 일단 그러면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윤 총장이 발걸음을 옮기는 대로 다시 현장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뉴스 탑10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글쎄요, 하루 종일 뉴스를 지켜보는 저희도 이 이슈를 따라가기가 정말 힘들 정도로 숨가쁜 하루였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결국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직을 던졌는데요. 윤 총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며 사퇴 기자회견을 열었는지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지금 이제까지입니다. 어제까지 거치 언급은 없으셨는데 오늘 입장 표명하는 이유 있으십니까? 사퇴 이후에 정치 입문할 계획 있으시죠? 오늘 발표가 중수청 앞으로의 논의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현장은 좀 열어두면서 저희 내부는 또 차분히 저하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도훈 의원님. 네네. 실제로 오늘 오전에 윤 총장이 반차를 내고 거취 숙고에 들어갔다. 당시에 저 사퇴 입장문을 발표한 입장문을 본인이 직접 적은 것으로 알려졌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발표하기 직전에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 내용을 거의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쓴 글이죠. 글이 길지 않기 때문에 제가 글을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입장에서 윤 총장이 저 글을 썼는지 아주 짧게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고 합니다. 첫 문장에 그냥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에 결론을 내는 미괄식보다 처음에 결론을 내는 두괄식이 훨씬 소통에 유리합니다. 헌법과 법치 시스템 파괴, 상식과 정의 무너져 이게 사퇴의 이유고 정치를 하려는 그 목적이 되는 겁니다. 법치, 거학 척결, 부정부패 척결 이런 목적을 얘기하는 거고 검찰에서의 역할 여기까지 어떤 위치에 있든 정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만두고 이제 정치하겠다는 얘기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기본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에 쓰겠다. 그런데 우리 헌법 정신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대신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보호를 얘기했어요. 이거는 약간 복지, 말하자면 약간 중도적 입장에도 서겠다. 마지막으로 응원한 분들, 날선 비판해준 분들 모두에게 감사한다. 무슨 얘기냐? 통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총장이 사퇴를 결심한 결정적인 배경에는 아시는 것처럼 중수처 입법에 따른 검찰 수사권 박탈이 있었죠. 윤 총장은 오늘 마지막까지 오늘 오후 2시에 헌법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 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지금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사실 윤 총장은 법치주의를 지키는, 임기를 지키는 게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거다라는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마음을 굳혀서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결정적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지금 중수청 입법 문제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실 검사로서 윤석열은 거의 교과서적인 존재거든요, 보면.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박근혜 정권에 대항하는 수사, 댓글 수사를 했다가 한직으로 밀려나 있었고 문재인 정권에서는 문재인 정권에 관련된 수사를 하다가 그렇게 물러나라고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십자포화를 꿋꿋이 버티면서 있었고 결국은 살아있는 정권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범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검사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모범적인 검사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추미애 장관 시절이라든지 또 중간중간에 보면 이제 민주당에서 물러나라라고 했고 또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 또 징계 이런 과정까지 불과 한 4, 5개월 전까지만 해도 징계에 대해서는 나 법원에 가처분 소송 내서 법원 판단 받아보겠다. 예. 그리고 가처분 소송 승소하니까 그러면 나는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게 법치주의에 맞는 일이고 끝까지 임기를 채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한 바로는 불과 20일 전까지만 해도 네. 이게 임기를 채우겠다고 하는 본인의 의지에 전혀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7월까지는 총장직을 하겠다 뭐 이런 네. 뜻이 있었다. 끝까지. 예. 근데 최근에 이 중수청 입법과 관련해서 이게 여당 내부에서 그러면 잠시만요.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현장을 지금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직원들의 박수가 들려오는 거 보니 윤 총장이 지금 퇴근길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일종의 환송식을 지금 열고 있는 듯한데 저희 지금 카메라가 현관 앞으로 더 들어가고 싶은데요. 지금 사정상 그럴 수는 없고 혹시 현장 마이크를 조금 더 올려봐서 윤 총장의 목소리가 들리면 들을 수 있을까요? 예. 좀 마이크의 소리는 좀 들리지 않아서 윤 총장이 지금 아마도 예측컨대 이제 일부 직원들, 검찰 관계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뭐 꽃다발도 보이고 일종의 대검 관계자에 따르면 환송, 그러니까 윤 총장의 마지막 퇴근길을 배웅하기 위해서 약소한 윤 총장 퇴임 그리고 환송식을 개최하는 것으로 이미 공지가 됐었는데 다시 한번 박수 소리가 나오고 있고 예. 윤 총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직원의 꽃다발을 받아들고 글쎄요,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표정일 텐데 윤 총장이 그럼 취재진 앞에서 어떤 메시지 다시 한번 건네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뭐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뭐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뭐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네. 대통령님 1시간 만에 사의하는데 예, 한 5, 6마디 정도로 마지막 퇴근길에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게 공직생활 중에 부족한 점 많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라고 얘기를 가름하면서 대검찰청 직원들의 박수를 받고 윤 총장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지막 퇴근까지 한번 만나봤는데 정확히 5시 50분 앞서 한 2시 정도에 이제 오늘 마지막 출근길에서 여러 가지 사의 표명과 사퇴 변을 밝혔고 지금 5시 50분에 윤 총장 저 얘기를 했습니다. 27년간 후회 없이 일을 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김태현 변호사님 실제로 본인 스스로도 들어갈 때와 나갈 때, 이제 나갈 때에 대한 생각과 평가, 본인은 공직생활 27년 후회 없이 일을 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습니다. 뭐 사실 굴곡도 있어요. 후회 없이 일을 했죠. 뭐 자천도 되고 판격 승진도 해보고. 근데 아마 윤석열 총장이 아마 검찰총장에, 그러니까 들어올 때 나갈 때라는 게 저는 들어갈 때를 뭐 이렇게 뭐 사법시험 합격하고 연수원 수료하고 검사 들어갈 때면 이거보다 이 총장이라는 직위에 이제 들어갈 때를 저는 좀 좁혀서 좀 보고 싶은데. 윤석열 총장이 총장에 이제 명 받아서 대검찰청에 첫 출근할 때 아마 본인이 임기를 못 채우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권에서는 비난받고 야권에서는 환영을 받으면서 지금 뭐 이렇게 퇴임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을 겁니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윤 총장 입장에서 보면 나는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죽은 권력이든 산 권력이든 전 정권이든 현 정권이든 똑같은 기준으로 가지고 수사를 해왔는데 예. 죽은 권력, 전 정권 수사할 때는 그렇게 잘한다, 뭐 검사 중에 검사, 우리 윤석열 총장, 우리 윤석열 검사 박수 치던 사람들이 현 정권,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좀 들이대니 본인에 대한 각종 압력과 음해, 그 다음에 압박, 이런 것들이 오는 이 상황들이 과연 상식적인 것이냐,
정의로운 것이냐? 아마 이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무너지면서 하는 얘기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 윤 총장이 얘기하는 저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그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은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본인이 수사를 했던 전 정권을 지칭하는 걸까요? 아니면 수사하다가 벽에 막혔던 현 정권을 지칭할 걸까요? 아마도 현 정권이 상식과 정의를 무너뜨리고 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하면서 퇴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예. 앞으로 정치인 윤석열의 행보가 조금 관심이 쏠린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들고 나갈 때 떠날 때는 말없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떠나는 사람은 이제 메시지가 간명하게 좋은데 이렇게 딱 세 마디 하고 떠났죠. 앞서서 두 차례의 그 신문 인터뷰, 그다음에 대구 방문했을 때의 그 입장 발표, 그다음에 오늘 오후 2시에 입장 발표가 해서 충분히 본인이 왜 검찰을 떠나고 앞으로 뭘 할지를 밝혔기 때문에 더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그 검찰에 지금 대검에 남은 그 동료 직원들과 인사도 하고 조남관 대검 차장에게 앞으로 어떻게 잘 그 추스려서 이끌어 달라는 그 아마 얘기도 했을 텐데 두 가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첫째, 조남관 그 차장 체제로 계속 갈 수 있을 것인지. 둘째는 예. 한동수 감찰부장, 그다음에 이종근 형사부장, 이정영 공공수사부장, 신성식 반부패부장, 이분들이 징계에 앞장섰던 분들이죠. 이분들과는 어떤 인사를 나눴을까?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네요. 예.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이게 왜 한번 제가 다시 짚어보는 이유는 아마 당분간은 윤석열 총장의 공식적인 육성을 통한 마지막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하고 검사로서 공직생활 27년간 후회 없이 일했다. 그리고 아까 또 있었죠? 윤 총장의 메시지 중에서. 예. 김관욱 교수님. 네. 이 부분, 그러니까 나갈 때 들어갈 때 잘 판단해라. 앞서 2시에 사퇴변했을 때는 이제 본인이 내가 나가야 중수청이 여당이 추진 못한다라고 얘기했고 지금 퇴근길에서는 일단 본인의 검사로서의 소회를 밝히는데 좀 두 가지가 좀 약간의 온도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퇴임 지금 막 나오는 과정 속에서의 소회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사실 담담하고 원래 윤석열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이 지금 담겨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아까 오전에 했던 부분은 기획된 것이다. 그러니까 모 일간지와의 어떤 인터뷰부터 시작된 일련의 그 과정들, 사퇴의 어떤 과정들은 아주 잘 기획된 것이고 사실 오늘 사퇴할 거면서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고향 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야당의 심장부에 자신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려는 그런 정치적인 행보였다라고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중수청 때문에 본인 때문에 중수청을 설치하려고 한다. 그건 과도하게 자신의 어떤 무게감을 강조한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징계 전부터 그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사실은 이 검찰청법이 만들어질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기소권과 수사권이 이렇게 독점되어 있는 검찰의 문제에 있어서 분리해야 된다. 그런 얘기 계속 나왔던 거고 예. 많은 사실은 대통령 후보들이 이 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징계의 과정 속에서도 이미 사실은 중수처 얘기가 나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명분을 잡지 않았는데 지금 이 순간에 중수청 내가 없으면 안 할 것이다. 그렇지 않죠. 이거는 하나의 추세인 것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실 기소와 수사권이 분리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예. 일부 이제 중대 범죄에 한해서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논쟁의 시점에서 본인이 싹 빠져버리는 것이 적당한가? 저는 여기에 남아서 왜 검찰이 6대 수사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는지 더 얘기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5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퇴근길 메시지였고요. 다시 원래 윤 총장이 준비를 했었던 오늘 오후 2시로 좀 가보겠습니다. 윤 총장의 약 1분 남짓 되는 짧은 사의 표명 가운데서도 윤 총장이 유독 강조한 내용은 정의, 공정, 민주주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앞으로도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셨던 분들, 또 제게 날선 비판을 주셨던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따가 윤 총장이 어떤 더 단어들을 더 주목했는지 잠시 뒤에 더 차분히 짚어보긴 할 텐데요. 이도훈 의원님. 네. 정의와 자유민주주의, 상식 이런 단어를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뭔가 본인 이미지를 확실히 좀 부각한 측면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윤 총장이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에서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고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검찰을 떠나서 아마 정치의 길로 들어가는 명분을 삼았을 겁니다. 그래서 상식, 정의,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얘기를 했고 특히 정의는 우리 지금 2030 세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죠. 최근에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LH공사 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력형 비리 사건 이런 걸 볼 때 굉장히 청년 세대 그다음에 서민 중산층들이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메시지라고 볼 수도 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거는 굳이 자유민주주의라는 그 용어를 쓴 거는 민주주의만 써도 되는데 왜 자유라는 말을 붙이느냐 갖고 사실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른바 진보층에서는 민주주의면 충분하다. 보수층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 헌법이 규정한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주의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를 써야 된다 하는데 윤석열은 분명히 자유민주주의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나의 기본적인 입장은 헌법에 따른 보수적 입장이다. 이건 스탠스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윤 총장 결국 직을 던졌고 윤 총장의 사퇴가 미칠 파장 앞으로 쉽게 가늠하긴 어려울 정도로 파장이 클 것 같습니다. 5분 전에 있었던 윤석열 총장의 퇴근길 모습 제가 영상을 다시 편집했는데요. 윤 총장의 모습 다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마지막 퇴근길인데 심정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글쎄, 사람이 들어올 때 나갈 때 잘 판단해서 저도 27년 공직생활 동안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후회 없이 일을 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러분들께 다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 5시 50분에 서초동 자택 퇴근길로 돌아가는 퇴근길을 밟은 윤 총장의 마지막 모습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부터 저희가 준비한 주제로 하나하나씩 차분히 다가가 보겠습니다. 사실 사흘간의 윤 총장 행보를 보면요. 화수목 이미 윤 총장의 머릿속에는 이런 흐름들, 행보들이 다 계획돼 있었던 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총장 나름대로 시나리오가 있었지 않았냐라는 거겠는데요. 어제 대구에서 윤 총장의 주요 발언을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웠던 시기에 한 2년간 저를 또 따뜻하게 품어줬던 이 고장입니다. 5년 만에 왔더니 정말 이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인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3시간 정도 간담회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 가장 많이 나왔고 내부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여기 내가 대구가 내가 여러 차례 근무한 데라 여기 정이 많이 들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여러분들 오늘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고 싸라고 하셨는데 인사권자에서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니까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고 자 우리 대구검찰 파이팅! 자 가겠습니다. 중수청 설치 막기 위해 추가 방안 같은 거 있으실까요? 돌이켜보니 저게 이제 마지막 총장으로서의 현장 방문이었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그제 국민일보와의 지면 인터뷰, 어제 오후 2시에 화면에 보셨던 것처럼 대구에 있는 검찰청 방문, 오늘 오후 2시에 사의 표명, 이게 윤 총장 나름대로 머릿속에 본인의 시간표가 있었던 건 아니냐 분석 동의하십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예. 정확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씩 쪼개서 본다면 국민일보 인터뷰 같은 경우는 지금 중수청을 설립하는 것이 사실상 기존의 검찰을 해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찰의 수장의 입장에서는 의견 표명을 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차대한 이슈고 그래서 인터뷰에 응했다는 거고 사실은 이거를 체계적으로 조금 상황을 활용한다고 치면 언론사 한 서너 개 정도 더 돌아가면서 릴레이 인터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보면. 대구지검 대구 방문은 검찰총장에 대해서 지방 방문을 순회를 한 번씩은 하거든요, 보면. 네. 부산고검 갔다 왔죠. 부산고지검. 그다음에 광주고지검 갔다 왔죠. 그다음에 지난번 대전 갔다 왔죠. 예. 그리고 보면 남은 게 대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원은 수도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눈앞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방을 안 해요, 보면. 그러면 대구 방문은 남았던 곳 한 군데 갔다. 근데 오늘 오전에 지금 이게 반차를 내고
직접 글을 썼다는 거 아니에요, 보면. 알려지기로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준비가 돼 있었다면 사실은 글 쓰는 것도 좀 더 길게 그리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보면. 그래서 큰 흐름의 맥락을 보면 최소한 뭐 한 열흘 보름 전부터는 어느 정도 계획이 된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 들긴 하지만 하나씩 떼어놓고 본다면 그거 역시 모르겠어요. 어제 대구 가서 아마 대구에서 검사들이나 이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그냥 오늘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해야겠다. 간담회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그렇게 마음을 먹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김경진 대표님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김태현 변호사님. 근데 이 일련의 흐름들이 왜냐하면 어제부터 일부 보도를 통해서 법조 취재 기자들 통해서 나왔던 얘기는 언제든지 윤 총장이 직을 던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어느 정도는 시나리오가 있었다. 동의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뭐 이제는 법조의 취재 대상이 아니라 정치부의 취재 대상이 저는 이제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일련의 흐름들이 뭐 조각조각 그때는 모르겠지만 큰 틀에서 놓고 이제 길게 보면 국민일보 인터뷰부터 어제 대구 방문부터 오늘 사의 표명까지 나름의 어떤 계획을 세워놓고 움직인 건 아니냐라는 이제 시각은 가능합니다. 장소를 대구로 선택한 거 당연히 대구 가는 순서는 맞죠. 근데 다만 어차피 오늘 사퇴할 거였으면 굳이 뭐 대구를 갈 필요가 있었을까 시기적으로는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순방이라는 게 꼭 반드시 지금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인터뷰를 하고 사의를 표명한 기자 대구를 방문했다는 거 이게 좀 주는 좀 메시지가 있다. 왜냐하면 글쎄 모르겠습니다. 윤 총장이 정치를 할지 안 할지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직 확실히 알 수는 없어. 정치는 생물이니까. 어쨌든 정치에서 어떻게 하든 뭐 대선을 출마하든 안 하든지 간에 그 바탕은 야권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 야권이란 게 꼭 국민의힘의 입당이냐 아니면 제3지대 인자를 떠나서 어쨌든 현 여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야권의 심장은 어디죠? 여권의 심장이 광주인 것처럼 야권의 심장은 대구입니다. 대구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야권에서 뿌리내서 정치를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국회의원이 아니라 그 이상을 바란다고 하면.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시킨 사람이기 때문에 대구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반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것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야권에서 대선 후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어제 대구를 방문해서 나름대로 뭐 윤석열 물러가라 이런 소리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목소리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열광적인 환호였습니다. 예. 이 세레모니 이거 여기서 보여주는 어떤 정치인 윤석열 이미지라는 건 이거 보수 유권자들에게 상당한 이미지 각인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대구 방문부터 오늘 사의를 표명한 것까지 잘 짜여진 나름대로 정치인 윤석열의 데뷔 무대의 시나리오가 잘 작동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김광일 교수님. 네. 왜냐하면 실제로 어제 그 윤 총장의 메시지 중에 어려웠던 시기에 1년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줬던 고향이다. 대구는 본인에게 고향과 같다. 이게 뭐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TK 대구와도 뭐 연관이 돼 있어서 뭐 그런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공직자가 보통 저런 표현을 하나요? 안 하죠. 이건 정치를 하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주 강력하게 그 안에 내재돼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대구를 이제 마지막 본인의 어떤 방문지로 했다는 것 자체는 이 정책 입지를 보수로 하겠다. 즉 국민의힘당의 힘을 얻어서 정치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아까 지금 말씀하셨지만 김태현 변호사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한 장본인이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을 하지 않으면 사실 보수의 어떤 힘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장면. 이 부분에서 대구를 마지막으로 선택을 하고 거기에서 본인이 조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 부패완판이라는 단어는 그냥 메이드 바이 그 윤석열이죠. 아무도 그걸 쓴 적이 신조어다, 없었어요. 뭐 이런 말씀. 그렇죠. 완전 신조어죠. 그러니까 이 검찰이 수사권을 이제 내놓게 되면 모든 이 나라가 부패가 완전히 판을 친다. 저는 이거 굉장히 오만하다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다 검찰이 해왔던 검찰이 수사권을 내려놓고 중수처로 가면 경찰은 없고 중수처는 아무 작동도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까지 부패가 아무것도 없었느냐.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권 말기마다 반복적으로 부패가 발생한 거는 이거는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건가요? 정치행보 들어섰으니까 이제 정치적으로 판단한다면 보수의 어떤 길로 분명히 들어선 것이고 예. 그 장면에서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있다. 국민의힘당과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알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 본인의 고민도 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전에 있었던 대검찰청 연결해서 윤석열 총장의 마지막 퇴근길 만나봤습니다.